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로 최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앞으로 좋은 무기로 우리의 적들을 무기력하게 하여야 한다. 레이저포 여러 대의 소형 원자로를 장착한다면 완벽한 방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핵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세계 안보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세계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철벽 방어라는 아이언돔을 세상에 알렸고, 이제는 아이언돔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이언빔을 세계에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빔은 레이저 무기를 통해 자국의 방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일컫습니다. 또 레이저 무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무기체계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기술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 안 됩니다. 이처럼 군사용 레이저 무기가 방공, 무기체계로 개발이 된다면 어떠한 공격 무기들도 완벽에 가깝게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한국의 반도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수년 내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국방과학면 고소는 2019년 7월부터 에드 산하지상기술연구원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블로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2월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해 개발을 준비했고 2023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무리할 것을 정확히 명시했는데요. 2020년 9월에는 충남 태안 많은 시험장에서 20kW급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1km 거리에서 북한이 사용한 무인기와 동일한 사양의 표적기를 격추한 것을 국방부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불과 2년 뒤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저 무기를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저는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빛을 증폭시켜 일직선으로 쏘아지는 빗줄기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레이저의 쓰임새는 다양한데요. 회의 중 자료를 발표할 때 쓰는 레이저 포인터부터 토지를 측량하거나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용으로 쓰이는 레이저 포인트를 맞아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약간 눈이 부실 뿐 뜨거운 느낌조차 없습니다. 또 적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엄청난 위력의 레이저 무기는 명화에서나 나올 뿐 실전에서 쓰일 것이라고는 아직 실감 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레이저 기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패권을 다투는 강국들이나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강국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 위력 역시 막강한데요. 레이저를 무기로 쓰기 위해 시도는 레이저가 등장한 이래로 꾸준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미국의 전략 방위상 SDI입니다.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도 불렸던 이 계획은 지상에서 쏘아낸 고출력 레이저를 거대한 반사판을 가진 인공위성으로 조정해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기술로 개발이 불가능한 희망사함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에 충격을 받은 소련은 레이저포와 핵 어뢰가 탑재된 공격용 인공위성 폴류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타워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미국의 허세였고 소련의 폴류서 위성도 발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화려하게 폭발했습니다. 미후 소련이 망하고 미국 역시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2001년 911 사태로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화했지만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어 미국은 다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적성국과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송기에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해 핵탄두를 요격하겠다는 항공기 탑재 레이더 ABL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블레어보온 A 레이저를 통해 MD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 메가와트에 달하는 고출력 레이저를 수초간 발사해 적 미사일을 파괴하겠다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16년 동안 5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제품의 유효 사거리인 300km는 적의 방공망 안쪽인데 크고 느린 수송기가 살아남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의 레이저 무기 연구는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레이저 때문이 아니라 레이저를 탑재하는 플랫폼이었으니 조금 더 작은 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함정이나 전투기 차량에 탑재해
보조 장비로 쓰는 방향으로 개발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를 전후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 탑재형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출력은 20에서 50kW급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소형 드론이나 소형 미사일, 레이더 항공기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위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연구진도 오래전부터 이런 추세를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기의 기술 수준이 충분히 성숙해지자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것을 군과 정부에 요구했고 본격적인 레이저 무기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 정상급 나라들과 비교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9년 한화 디펜스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개발한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1.3kW급 레이저를 이용해 지뢰나 급조 폭발물, 사제 폭탄 등을 300m 떨어진 거리에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주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 위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 코밋 등을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블록 1로 알려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 한국은 막강한 방어 전투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미국의 방산업체 레이시오는 자신들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2분간의 짧은 영상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로 사제 폭탄을 장비한 대규모 군집 드론의 기습과 북한 등이 운영하는 방사포 공격이 가해졌는데 중형 전술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가 기지로 쏟아지는 공격을 순식간에 방어해냅니다. 이 레이저포는 360도로 회전하면서 로켓과 드론들을 광속으로 격추합니다. 이후 이동 중민 차량 행렬을 습격한 공격 헬기를 레이저를 이용해 단숨에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2021년까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할 예정인 50kW급 레이저와 2022년 중형 전술 차량에 탑재할 100kW급 레이저 무기 체계에 대한 광고입니다. 일정대로 배치가 완료된다면 미군의 대공 능력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이외에도 50kW에서 150kW 정도의 여러 레이저 무기를 함정 전투기 등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들이 소형 자살보트나 공대공 미사일 전투기 등을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2023년까지 무기를 개발할 예정인 대한민국 역시 미군과 같은 방어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20kW급 레이저 무기 시험에 성공한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이 배치를 준비 중인 50에서 100kW 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2019년 키다는 레이저 무기의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국방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에서는 소형 무미니, 중형 무인기 무장 무인기, RAM 순항미사일 항공기 탄도미사일 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50에서 60kW의 출력으로는 소형 무인기 정도를 격추할 수 있으며 100kW급의 레이저 무기는 RM 무장 무인기 대전차 미사일을 수초 만에 요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격 헬기 순하면 미사일을 요격하기 300kW급 레이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타격을 통해 상대를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미스라, 대한민국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레이저 무기 체계는 정확한 출력이 공개되지 않았고 터키의 경우 대한민국이 수년 전 개발한 폭발물 처리기보다 출력이 낮은 무기를 2019년에서야 개발했습니다. 즉 레이저 무기는 최고의 군사 강국이나 선진국들만 만들 수 있는 최첨단 무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함께 세계의 많은 군사 강국들이 레이저 무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멍청이나 가성비와 방어 능력에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한 발에 수천 원 수준에 불과한 전기만 사용합니다. 발달 수천 원의 레이저가 수목을 호가하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고 수천 먹을 호가하는 전투기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전차나 차량에 탑재해 능동 방어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무장을 했더라도 레이저 무기를 장비한 부대는 거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상대를 압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이저 무기가 전면 배치된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레이저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초고 출력 레이저를 개발해 캠드에 통합한다면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역시 완벽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역시 아이언동이 요격 무기를 레이저로 대체해 배치를 준비 중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레이저 무기가 미래 전장의 대세로 부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 후속난 아이언빔은 발달 5만 달러에 달하던 요격 비용을 해당 수천 원으로 절감했으며 7km 이내에서라면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이루어지는 2030에서 2035년이면 우리 역시 아이언빔과 같은 레이저 대공 체계를 전국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대한민국이 수 메가와트급 요격 무기를 고정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조차 무력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레이저는 빛의 특성상 습도가 높은 날이나 온도차가 극심한 환경,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위력이 급감하며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배터리와 높은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진 같은 추진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나 중국 역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이 개발한 무기를 따라하기 급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술력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짧은 방산 무기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는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유독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주변국의 제약이나 어떠한 제한이 없는 방산 무기 분야에서는 거의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레이저 무기 체계는 세계 내로라 하는 나라들과 견주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수년 안에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다면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명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거리튜브였습니다.